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아, 저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 문제 볼게. 만약에 이 문제가 x의 구간이 정해지질 않았어. 이건 분명히 지금 2차 부등식인데, 정해지질 않았어.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런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경우든 2차 부등식은 얘가 플러스인, 얘가 플러스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이요? 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얘가 0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을 수가 절대 없어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0보다 작으려면 x축 모든 부분이 그래프가 다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위로 볼록이 돼야 돼. 그러면서 x축과 안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책 보고 자꾸 이걸 따라하니까 수학이 안 느는 거야. 얘는 절대 늘질 않아. 이렇게 아 얘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으면 되니까 위로 떠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떠 있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건 어떤 의미야? 해가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 되게 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해가 없다. 그지? 해가 없으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강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2차 분식 이러한 0보다 작은 형태가 돼. 그지? 그렇지? 이렇게 돼. 그러면 얘를 갖다 잘 보세요. 넘어가 볼 거야. 이렇게 내가. 2차 분식이 만들어졌어. 됐지?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요걸 하나의 이제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뭐를 갖다 구할 수 있냐면 꼭지점에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지? 완전적으로 바꾸면 되니까. 되냐? 됐어? 이거 한번 완전적으로 바꿔볼까? 한번 바꿔봐. 시작. 마이너스 2x가 있으면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됐어?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를 갖다 이제 꼭 기억해야 돼. 제곱. 이제 그대로 쓸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야. 요까지 됐지? 요까지는 만들어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 그래프를 갖다 그려볼 거야, 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얼마야? 뭐야? 1이지, 1.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래로 부르게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x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됐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대입해도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음수. 2를 대입해도 뭐가 나와야 돼, 2를 대입해도. 음수. 그러면 두 개를 다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꼭 시점에 x좌표를 구해놨기 때문에 1에서부터 꼭지점에 1에서부터 더 먼 쪽 뭐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서 음수가 되면 2일 때는 그냥 자동으로 음수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x에다가 그 값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봐봐.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2. 꼭시점의 x좌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내가 1이라고 그랬지, 그지?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2일 때는 자동으로 음수가 되는 거야. 두 개를 다 안 해봐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된다? 음수. 아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자.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얼마가 나와? 얼마? 3. 얘가 아까 넘어갔었지 다, 그지?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음수여야 된다고요. 얘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어?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k에 관한 몇 차 부등식이요? 2차 부등식이요.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애들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 얘가 0이 되는 값을 그냥 찾아서 하면 안 돼. 이거는 마이너스 k제곱이면 위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을 다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여기를 바꿔야 돼. 크다. 이렇게. 요게 조심해야 돼. 이거. 됐지? 그러면 얘 인수분해봐. 얼마? k 마이너스 얼마? k 플러스 1이지, 그지?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2하고 얼마? 2지, 그지?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된다? k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뭐보다? 2보다 큰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이야. 그리고가 아니야. 그리고면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얘 아니면 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뭔 얘기인지? 됐지? 기억해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지금 뭐 했어? 가장 먼저 얘의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놓고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쪽이 되느냐. 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이걸 갖다 본 거야. 됐지? 잘 봐. 마이너스 하나, 그지? 뭐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라고?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라. 됐어?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방향을 바꿔. 이동의 방향.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알았냐? 꼭지점 좌표를 구해보자. 알았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2하고 5 사이에 있는데 3은 이쪽에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와야 돼. 저 구간에서. 그래야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대입하면 다 음수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 뭐만 생각하라 했어? 뭐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2가 더 가깝잖아. 그지? 먼 쪽. 얘보다 먼 쪽에서 음수가 나오면 얘는 당연히 얘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무조건 2일 때도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5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된다? 같아도 돼. 이번엔 여기가 등호가 있어서. 얘가 0이 돼도 상관없어.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냐? 그런데 이제 9-2번 같은 경우는 꼭지점에 좌표를 못 구하잖아. 왜? 뭐가 있으니까? A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A의 구간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해줘야 돼. 이거. A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뭔지 알아들어? 이건 다 해줘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요? 이거 생각하면 된다. 이해 갔습니까? 이건 둘 다 해봐야 돼. 얘를 집어넣어도 전부 다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걸 다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A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는. 되냐? 자, 2차 부등식은 얘를 풀고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구간을 찾는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구간. 그러면 요 2차 부등식 풀고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공통부분. 알았냐?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연립부등식이야. 요거와 얘를 풀어야 돼. 요거.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연립, 즉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수직선 그려놓고. 알았냐? 그런데 이 3번 봐봐. 3번. 얘들
한번 물어볼게. 이거 절대값 x가 예를 들어 3보다 작다. 너희들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풀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알았냐? 이렇게 풀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전체의 절대값이 24보다 작다. 이건 얘를 풀으란 얘기야.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2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그럼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어떻게? 얘를 풀어야 되고 얘를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는 거다.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됐죠? 자, 문제. 연립부등식. 아, 요건 풀 수 있네. 이건 연립부등식으로 풀 수 있잖아. 그지? 한번 풀어볼 거야, 이건 내가. 자, 0이 되게 하는 값 찾아보자. 자, 인수분 얼마? x 플러스 3 얼마? 됐지? 됐어. 그죠? 됐어? 이 부등식의 해는 뭐야? 안 되면, 이게 금방 안 되면 얼른 수직선을 다시 그려봐. 위로 뻗쳐 있는 구간이 어디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뭐보다 요게 이 부등식의 해야. 그럼 내가 수직선에 그려볼 거야. 얘를. 그럼 마이너스 3 새카맣게 칠하고 등호 있을 때는 얘야. 됐죠까지? 얘야.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인수분해는 돼.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수는 2하고 a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돼. 그치 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x-2 x-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a가 더 클 수도 있고 2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뭔지 몰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경우. 또 뭐 여기가 2에 여기가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됐어? 물론 이 경우도 있겠지. A하고 E가 같아서 요 크게 세 가지 경우야. 요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알았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됐대. 이 부등식의 해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잘 들어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A가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잘 봐. A가 즉 겹쳐지는 해가 요거만 생겨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해가. 그럼 요거만 겹쳐져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냐? 그러면 결국 요 경우에 해당되겠지. 요 경우에 해당될 거야. 그지? A가 더 작아야 돼. 알았냐? 그런데 봐봐. 얘가 한없이 작어. 얘가 가다가 여기 떡 A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 요것도 생기네. 됐지? 그럼 이 A라는 놈은 절대로 어디 범위를 못 벗어나? 어디 범위 안에 존재를 해야 돼, 얘가? 그렇지. 요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즉, A라는 놈은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마이너스 3과 뭐 사이에? 자, 요까지 해놨어. 요까지 이제 누구든지 이제 됐어. 요까지는. 그 다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그 다음. 과연 등호를,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를 볼 거야, 이제. 요걸 잘 찾는 거야, 이제. 과연 크다까지는 다 알았어. 근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를 갖다 이제 확인할 거라는 거야. 알았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3이야, A가. 그래도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생긴다. 맞아, 틀려? 맞지? 마이너스 3이 돼도 되네, A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됐지? 됐어? 그 다음 1이 돼도 되나 볼 거야. A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 범위가 돼, 안 돼? 안 돼요. 왜? 1이 들어가는데 여기 A가 1이 돼버리면 여기는 1이 없는 거잖아. A에는.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써볼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하고
1보다는 크거나 같다 하고, 자, 봐요. 요거하고 요거의 해는 뭐가 돼? 얘가 돼요, 얘가. 등호가 못 붙어. 왜? 얘가 1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요 해가 될 수가 없어. 되냐? 얘가 1이 되면, A가 1이 되면 여기가 빠지게 돼요. 이 부등식에는 얘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1은 못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두 놈의 연립부등식은 해가 얘가 된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혹시라도 굉장히 잘 나온다. 알았냐? 그러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의미에서 이게 1이 되고 되느냐 안 되느냐, 마이너스 3이 돼도 되느냐, 요까지는 전부 다 누구든지 해. 대부분 보면 요까지는 다 구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 구해. 대부분. 근데 요게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과연 등호를 넣을 수 있느냐, 이거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와 요 부등식의 해가 얘가 되는지 보고. 됐지? 됐어? A가 얼마일 때? 1일 때 A가 1일 때 얘와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의 해가 얘가 나오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 됐지? 자, 그 다음 보자. x-3 세수 x 플러스 3이 분각삼각형이 된대. 분각삼각형이 된대. 그죠? 우리가 직각삼각하면 뭐가 떠올라?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성립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의지. 그래서 그런데 내가 요 각을 키워볼 거야. 이 각을. A와 B는 똑같은데 얘의 길이가 커져 작아져?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야. 이럴 때 우리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둔각삼각형.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가장 긴 변은 뭐야? 가장 긴 변은 얘야, 얘. 그러면 나머지 두 놈을 제곱해.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게 더 커야지 등각인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걸 열심히 풀었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x제곱 x제곱 플러스 6x의 플러스 9 9 없어졌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가 돼.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2차 부등식이야. 또 똑같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뭐하고 뭐야? 0하고 얼마?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알았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왜 그러냐? 잘 들어야 돼. 얘나 삼각형의 길이야. 그럼 가장 먼저 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면 결국 x는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지.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됐지?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서는 일단 이제 결정적인 게 요까지는 찾은 거야. 다시. 됐지? 이거 가지고도 안 돼. 뭐예요? 이거야 돼. 삼각형이라는 놈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는 반드시 커야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얘랑 더한 각. 얼마? 2x-3이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얘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럼 x는 3보다 크다. 됐다. 그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네. 여기가 됐으니까. 됐어?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x는 3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 얘는 둔각삼각형이 된다. 6이네. 잘못 썼네. 이해 갔어요? 뭔 얘기인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해서 많이 틀려. 요까지 해놓고 덜컥 써놔. 그럼 틀린다는 거야. 됐지? 이 삼각형의 조건까지도 따져봐야 된다. 됐지? 그 다음 보자. 자, 이제 물어볼 거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지호야, 예.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갖다도 포함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실근은 중근도 포함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은 거야. 좋아. 한 번 더 해봐. 얘는 허근을 갖는다. 어떻게 된다? 그렇지. 뭐가? 판별식. 근데 여기가 자, 잘 들어. 여기가 짝수잖아. 2K. 그지? 그러면 4분의 D를 이용해라. 그게 훨씬 더 편하다. 됐지? 4분의 D가 뭐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야. 판별식이야. 얘를 4분의 D라고 하는 거야. D. 판별식 얘를 D라고 하는 거고. 됐어요? 판별하다 영어의 약자예요. 약자. 됐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 얘와 얘의 K값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됐습니까? 너희들이 하면 될 것 같고. 자, 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잘 봐요. 내가 어떻게 푸는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얘의 두 근이 있어. 알파와 베타라고 내가 놓을 거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돼야 돼.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두 근이 모두 음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잘 들어요. 첫 번째, 먼저 두 근은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허수는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 없는 수다. 그래서 먼저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럼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그걸 나타내. 두근인데 왜 그걸 났습니까? 0일 때는 중근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들어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야. 근데 그냥 두근은 중근을 포함하는 말이야. 중근을 포함하는 말. 중근은 근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이 중복된다는 거야. 근이 두 개인데. 알았냐? 그렇지? 자, 이제 두근을 가졌어. 요까지는 됐어. 두근을 가졌어. 두 번째. 이제 두근을 어찌됐건 가졌으니까.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면 두 놈의 합이 뭐가 돼야 돼? 합이. 두 수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음수 더하기 음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음수하고 음수를 곱하면 뭐가 돼?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 두근의 합은 뭐야?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두근의 곱은 뭐요? A분의 C. K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된다. 얘는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K 플러스 4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구간을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익선 그리는 거야. 됐냐? 그럼 이걸 깨달았으면 2번은 쉬워지는 거야. 2번은 쉬워지는 거야. 자, 두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두근은 가져야 된다. 어찌됐건 두근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서로 부가 같다라고 했지? 부가 다르대. 부가 다르대. 서로 다른 부가 다르면 잘 들어야 돼. 다르면 합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합은 안 해도 돼. 근데 분명한 것은 곱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 그럼 곱은 얘잖아.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고. 판별식 얘와 얘. 판별식은 0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구간을 찾는 거예요. 여기 공식으로서. 이해 갔습니까? 됐지? 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도대체 A 값의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도대체 A 값의 범위를 구해보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라. 뭐를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이제 또 x축만 그릴 거야. 이렇게 x축. 그럼 제 두근이 존재하겠지. 근데 모두 어디에 뭐보다 크대?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모두가 다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두근이. 이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놔. 나처럼. 그려놨어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가져야 돼? 두근은 가져야 된다. 이해갔어? 뭔 얘기인지? 두근은 가져야지 일단은. 그 다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가졌어 이제. 두근은 가졌으니까 어차피 이제 x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만나서는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는데 덜컥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보다 4보다 다 작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그지? 그러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니까 안 돼.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 이 그림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를 대입, 만약에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다라면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음수는. 그럼 안 돼. 얘를 그냥 내가 fx를 놓을게 그냥.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0보다 크게 해야 돼. 됐지? 됐어? 그럼 이제 어떤 거는 빠졌어.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요거는 이제 빠져버린 거야. 요건 이제 제외시킨 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러면 요 두 개면 끝나느냐? 아니야. 하나만 더 하면 돼. 어떤 경우냐면 얘 두 개는 다 만족했는데 봐봐. 두근도 같고 마이너스 4를 집었는데 플러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가 덜컥 여기에 있으면 두근도 가졌네. 마이너스 4를 집었는데 플러스가 됐네. 그런데 마이너스 4보다 둘 다 어때?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해 조건이. 그게 바로 뭐냐? 얘하고의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해? 얘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가면 이 중점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중점인가 중점. 중점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중점이야. 알았지?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 크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또 삭제되는 거야. 그럼 이 그림만 남는 거야. 두근을 가졌어. 그지? 마이너스 4를 집어서 플러스가 됐어. 됐지? 그 다음에 요놈이 이쪽에 존재. 그럼 이 그림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어때? 크겠지. 그런데 여기서 얘는 뭐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뭐야? 저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마이너스 2a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거는 2분의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거. 됐어? 뭔 얘기인지? 이거예요. 2를 갖다 곱하면 8 됐지? 이거 물론 이렇게 나눠서 돼.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어떻게 돼? a는 4보다 작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알았지? a 값의 범위 찾는 거다. 됐죠? 그런데 2번은 재미없어. 2번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가 필요한 거냐면 얘의 두근이 있대. 근데 두근 사이에 뭐가 있대? 여기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됐어? 요거는 있잖아요. 재미난 게 요거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무조건 얘는 끝. 쟤를 fx라고 놓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보다 작으면 끝난 거야. 이거는 안 해봐도 돼. 판별식 이런 것들은. 왜냐? 이유가 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음수가 나오면 얘를 안질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갔어? x축을 안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안 해봐도 돼. 왜? 얘가 성립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0보다 클 거니까. 이해갔어? 무조건 클 거니까 그래. 알았냐? 그러면 다른 한 거는
얘보다 작고 다른 한 거는 얘보다 크게 돼요. 무조건. 됐지? 됐어? 그러면 너희들 이제 하나만 더 해볼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바꿔서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로 할게.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돼 보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거는 가져야 되니까. 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순간 두 점을 무조건 갖게 되니까 그런 거야. 이해갔냐?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1 집어넣어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두구는 가졌어. 됐지? 그런데 요 두 개 갖고도 안 돼. 왜? 아까도 이제 그려졌지만 두 개도 가졌는데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 있으면 봐봐. 둘 다 플러스 같으니까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세 번째. 요걸 차단하려면 요런 그림을 없애려면 세 번째.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 내가? 두근의 중점.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얘의 두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